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적용한 방역 패스 법원 판결로 서울만 제외돼서 혼란스러운데 정부가 아예 전국적으로 다 해제하는 걸로 가닥 잡았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오늘부터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됐죠.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만관 뉴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3월 9일 대선일 이제 51일 남았습니다. 4명의 여야 후보 중 양강, 민주당 이재명 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TV토론이 설 연휴 전에 열립니다. TV토론과 유튜브 등 대선 전국에서 이 미디어 관전 포인트를 2부의 새 코너 변상욱의 대선 밑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파일 중에 법원 가처분 때문에 이 전부가 아니다. 일부가 어제 저녁에 방송됐는데 이 논란 될 만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윤 후보 측 입장을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에게 3부에서 들어보고 이 이슈의 법적 쟁점은 구자령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대로 법원이 금지한 내용은 MBC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는데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이 전체를 공개하겠다는 게 이 통화 녹음 파일의 원소유자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백 대표에게 4부에서 묻겠습니다. 요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보내드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신다. 인증샷을 문자메시지 샵 0945로 50원 유료 문자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7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 주 한 주를 여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또 여는 만관유 최희연 선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네, 가장 많은 관심 많은 뉴스 첫 번째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만관유는 이 전국 백화점 마트 방역 패스 해제 가닥. 오늘부터 달라지는 방역 수칙입니다. 네, 그래요.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거리두기가 오늘 좀 완화가 되죠? 인원 제한이 특히?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 먼저 사적 모임 인원이 기존 4명에서 전국이 이 6명까지로 확대됐습니다. 4명에서 6명으로? 네. 예.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인데요. 예. 식당과 카페 등은 저녁 9시까지고요.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은 저녁 10시까지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한 거죠. 예. 네, 이번 조치는 설 연휴를 포함해서 3주간 이어지고요.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3주간 그리고 6일까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이죠. 이쪽에 방역 패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계속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네. 서울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예. 지난 14일 법원은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서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시켰죠. 예. 다만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중단된 거라서 형평성 문제와 또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정부는 그래서 어제 방역 전략 회의를 열고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적용되는 이 방역 패스를 일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이제 미접종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정확한 관련 지침은 오늘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설 연휴 명절 다가오는데 뭐 주의사항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승차권을 예매하실 때는 예. 창가 좌석만 판매가 됩니다. 그래요? 또 휴게소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하고요. 어.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됩니다. 무료가 아니군요. 연휴 기간에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만관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만관유는 북한 화물열차 중국에 도착, 봉쇄 풀릴까입니다. 그 단둥 쪽에서 북한하고 중국 오가는 그 화물열차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현재 시간으로 어제 북한 화물열차가 중조 우이교, 그러니까 이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서 중국 단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조 우교, 중국과 조선. 그 말이겠네요? 네. 예. 이 화물열차에는 긴급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요. 오늘 예.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북한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북중 국경을 봉쇄해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중국과의 화물열차 운행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국경 이거를 다시 열었다. 그럼 봉쇄를 해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전면 개방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지만 이 물적 교류에 한해서는 개방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 북한과 중국은 매일 화물 열차를 운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인적 교류는 아니고 물적 교류만 화물 네. 열차만 봉쇄를 좀 풀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코로나 방역에 또 변화가 있을 거라 전망이 나오던데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0일이죠. 네.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를 두고 그동안 이어져온 국경 봉쇄식의 방역에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그래요? 솔솔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북한은 지난 2년간 이 내리는 눈을 통해서도 코로나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 정말 눈이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눈을 통해서도 이 감염이 있을 수 있다. 비도 내리는데? 예. 어쨌든 눈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네. 코로나 방역에 매달려 왔는데요. 하지만 변이가 계속 나타나면서 예. 이 종식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교육을 전면 중단한 상태가 길어지면 주민들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 관측하에 예. 이 북한이 북한식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식 위드 코로나 조짐은 일단 뭐 볼 수 있는 거나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만관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 만관유는 일본에 5년여 만에 울린 쓰나미 경보, 환태평양 각국 비상 소식입니다. 쓰나미 소식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제 낮 1시 10분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바다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대규모의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해저 화산. 예. 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규모 5.8 지진에 맞먹는 위력의 화산 폭발이었다고 하고요. 예. 최소 8분간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가스와 재 등 분출물이 20km 상공까지 치솟았고 예. 당시 폭발음은 미국 알래스카에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컸다고 합니다. 20km 상공으로까지 폭발했고요. 그러면은 피해가 어떻게 집계가 나왔습니까? 일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통가는 이 네. 통신이 끊기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 구조와 피해 지원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예. 한편 통가에서 1000km나 떨어진 페루 남부 해안 도시에는 예. 높은 파도가 치면서 2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예. 또 바닷물이 마을을 덮치면서 거리의 그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1000km까지? 네, 그렇게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까지 피해가 미친 그래. 거죠. 한국에서 대강 유럽까지 거리가 1000km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 화산 분출 여파 일본 그리고 미국에까지 미쳤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본은 남동부의 한 전역에서 쓰나미가 관측됐고요. 예. 후쿠시마 대지진 후 5년 만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5년 만에 쓰나미. 네. 예, 일본에서. 예. 네, 이번 경보로 8개 현에서 약 2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요. 예. 경보는 어제 오후 2시쯤 해제됐습니다. 네. 또 이 밖에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확한
피해가 집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네, 네 번째 완관유는 방화 셔터에 깔린 초등학생 학교 책임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 방화 셔터에 이렇게 내려온 거에 깔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2019년 9월에 경남 예.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홍서홍 군은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 가방이 걸리면서 목이 끼이는 사고가 일어난 건데 예. 네, 그때 당시 그 방화 셔터가 100kg이 넘는 철제 구조였거든요. 네네. 네, 서홍 군의 목을 10분가량 짓눌렀다고 합니다. 100kg짜리 철제 구조물이 짓눌렀다. 그때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스러운데. 그러면은 이 방화 셔터라는 거 원래 불이 나면 자동으로 내려와서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화재 사고 그때 불이 났던 겁니까? 아니요, 불이 난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시설 관리 직원이 예. 방화 셔터의 불이 그 램프가 깜빡거리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이 버튼을 눌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셔터를 작동시켰던 건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자 순식간에 천장에서 이 셔터가 내려왔고 등교 중이던 이 아이의 목이 그만 끼어버린 거죠. 목이 끼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영구 뇌 손상과 팔다리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매우 심각한데. 그럼 이게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럼 학교에서는 책임지겠다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만 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 처벌이 내려졌다? 네. 법원에서? 네. 지난 13일 선고가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행정실장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요. 예. 방화 셔터를 오작동한 시설관리 직원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예. 법원은 시설관리 직원이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해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는데요. 예. 다만 당시 이 학교 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학교장은 무죄고. 그러면은 가족들 피해 학생 가족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네, 시설업체 관계자는 무죄를 받고 또 교장은 재판도 받지 않았다며 처벌이 예. 약하고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서홍 군의 어머니는 학교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간 정중한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역시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학생 지도는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있지만 행정실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당시 사고 때문에 사고 이후로 철제 방화 셔터 대신에 방화 스크린으로 교체하는 작업 이게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 발생하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만관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